칼융의 그림자 개념은 개인의 잠재의식에서 억압되고 거부된 측면을 의미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융이 말하는 그림자가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자신의 현실 수용. 칼융의 그림자 개념은 개인이 억압하고 거부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내면 세계의 측면들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자는 개인의 의식적인 자아와 분리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감정, 어두운 생각, 두려움 또는 사회적 규범과 충돌하는 특징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그림자는 개인의 삶을 지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기본적인 징후 중 하나는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수용은 단순한 피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더 깊고 전체적인 수용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모든 측면을 알고 판단 없이 이러한 측면들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정한 규범이나 자신의 내면적 비판 때문에 그림자 속의 요소들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사회가 강요하는 완벽주의적이고 이상적인 자기인식에 순응하려고 애쓰며 자신의 어두운 면을 감추려 합니다. 이는 개인에게 내적 갈등을 야기하고 끊임없는 불안 상태를 만듭니다. 그러나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러한 갈등은 점차 사라집니다. 더 이상 그림자의 압박에서 벗어나면 자신을 이상적이고 수용 가능한 사람으로만 보는 대신 모든 면에서 인간으로서의 깊이를 포용하게 됩니다.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약점, 실수, 두려움, 특히 감정적 상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용은 표면적인 면뿐만 아니라 감정적, 심리적인 깊이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완벽한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과도 화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자신이 억누르는 감정을 이해하고 내면의 균형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적 상처와 어두운 면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러한 측면들을 외면적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발전을 위한 경험과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타인도 실수투성이인 인간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타인을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며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한 후에는 타인의 어두운 면을 더 잘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수용 과정은 일종의 자유입니다. 끊임없이 이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있는 그대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을 내면의 평화와 균형 잡힌 삶으로 이끄는 여정입니다. 이 과정에는 끊임없는 자기 발견과 발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수용은 내면의 평화와 평온을 만들어냅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면 더 이상 적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림자가 당신의 일부이며 이 부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림자를 통합하며 그와 조화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근본적인 단계 중 하나입니다. 갸스 감정 반응 감소. 칼융의 그림자 이론은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는 어두운 측면과 억압된 감정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측면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내면 세계에 축적되는 요소들로 외부 세계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억압된 감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된 에너지가 되며 사람이 이러한 감정에 맞서지 않는 한 이러한 그림자의 힘이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감정 반응은 사람의 그림자가 미치는 영향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림자의 에너지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으면 감정 반응이 현저히 감소하고 통제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억압된 감정의 표출이 갑작스럽고 강렬하며 불균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과잉 반응할 수 있는데 이는 잠재의식 속의 억압된 감정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그림자에 맞서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감정의 폭발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외부 세계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더욱 신중하고 차분해집니다. 내면 세계를 더 잘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감정적 폭발은 의식적 자각을 높이는 과정을 통해
더욱 균형 잡히고 차분한 반응으로 전환됩니다.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는 것은 단순한 외부적 개입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 과정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과정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분노, 슬픔, 두려움과 같은 감정은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경험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감정을 부정하는 대신 사람은 이러한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를 통해 감정 상태를 더욱 의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 세계를 존중하는 과정은 외부 세계의 영향을 덜 개인적으로 그리고 더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그림자 에너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면 사람은 감정적 상처에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과거의 트라우마와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사람의 감정 세계의 부담으로 축적되어 무의식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에너지원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감정적 부담을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과거의 감정적 영향에 덜 영향을 받고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감정적 폭발 대신 더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적 반응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림자와 화해하기 시작하면 외부 세계의 반응에 덜 의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더 많은 연민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판단합니다. 화가 났을 때 죄책감을 느끼거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와 마주하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적인 관점이 아닌 이해심을 가지고 접근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감정적 반응을 더 온건하게 만듭니다. 자신에 대한 연민이 커짐에 따라 타인에게 더 공감하고 주변 사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감정적 반응의 감소는 그림자와 마주하고 통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외부 세계의 사건들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의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게 되면 감정의 폭발은 차분함과 깊은 내면의 이해로 이어집니다. 이제 당신의 감정 상태는 더욱 균형 잡히고 감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림자와 화해함으로써 당신은 감정적 반응을 더 건강하게 조절하고 삶에 더 큰 평화와 균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방어적 태도 감소. 칼 융의 그림자 개념은 사람이 받아들이고 억압할 수 없는 잠재의식의 측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측면은 사람의 내면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되며 일반적으로 외부, 세계에서 받는 반응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림자에 맞서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의 내면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방어적 태도의 감소입니다. 그림자의 에너지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을 방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개인의 성숙, 자기인식, 그리고 내면의 자신감 증가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내면의 불안감 때문에 자신을 방어합니다. 이는 억압된 감정과 그림자의 영향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운 측면과 마주하기를 회피하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이나 비판에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는 대개 자신의 내면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은 외부의 비판이나 의견에 직면했을 때 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일종의 정서적 보호 기제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림자를 직시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러한 방어적인 태도는 줄어들고 내면의 자신감으로 대체됩니다. 방어 기제의 감소는 개인의 발전과 성숙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의견이나 판단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면서 타인의 비판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자신감이 증가함에 따라 외부 세계의 영향에서 더욱 독립적이 됩니다. 자신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대신 내면의 평화와 균형 속에 설 수 있습니다. 즉, 외부의 어떤 비판이나 의견도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외부 세계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수용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내면 세계와 화해하면 방어 기제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 더욱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거부할까봐 두려워 방어 기제를 발달시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사람 내면의 불안감을 키웁니다. 하지만 그림자에 맞서면 이러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감정적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은 공감과 이해를 증진시켜 방어적인 태도를 줄이고 더 열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어적인 태도가 줄어드는 것은 또한 그 사람이 자신과 화해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대개 내면의 불안과 잠재의식의 갈등으로 인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는 그들이 내면의 어둠과 화해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림자에 맞서면 이러한 내면의 갈등이 사라집니다. 이제 그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수용은 외부 세계의 비판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방어 기제가 감소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힘에 의지하고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방어적인 태도가 줄어드는 것은 그림자와 화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은 결과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고 받아들일 때 외부 세계의 어떤 비판에도 더 차분하고 균형 잡힌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면 타인에게 더 공감하고 이해심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은 개인의 성숙과 내면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방어벽이 낮아질수록 더 자유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함으로써 방어벽을 제거하고 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트, 삶의 균형. 칼 융의 그림자 이론은 개인의 잠재의식 속에서 억압되고 거부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들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측면들은 대개 내면에 축적되어 외면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마주하는 것은 개인적인 발전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림자의 에너지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내면의 변화와 균형 달성의 징후입니다. 이 과정은 삶의 균형을 가져오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심리적 정서적으로 깊은 치유 과정을 시작합니다. 내면과 외면 세계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삶의 균형이 가능합니다. 융에 따르면 내면에 억압된 어두운 측면들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외면 세계와 더욱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면 개인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와의 관계도 변화합니다. 이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림자의 에너지가 당신을 지배하지 않을 때 당신은 감정과 생각 사이의 조화를 이루게 되고 이는 외부 세계에서 균형을 이루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균형을 이루는 것은 내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갈등과 억압된 감정 때문에 외부 세계에 반응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종종 갑작스럽고 강렬하며 불균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이러한 외부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과 화해하면 외부 세계의 부정적인 감정에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태도나 사건의 흐름에 과잉 반응하지 않고 이러한 사건들을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와 균형은 외부 세계에서 균형을 이루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삶의 균형을 가져오는 것은 의식적인 선택이자 내면의 자각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감정의 변동이나 내면의 갈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 두려움 그리고 억압된 감정을 받아들이고 마주하는 것은 강력한 내면의 균형을 제공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할수록 이 균형은 더욱 강화됩니다. 감정적 반응은 더 이상 혼돈이나 무질서를 야기하지 않고 조화롭게 흐릅니다. 내면 세계의 이러한 균형은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도 반영됩니다. 당신은 더 차분하고 균형 잡히고 평화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심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삶의 균형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감정적 또는 심리적 상처 때문에 삶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대개 잠재의식 속에 축적되다가 표면화되면
사람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러한 수용은 정서적, 심리적 균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러한 갈등은 신체의 다양한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와 화해하면 영적, 신체적 균형이 모두 향상됩니다. 삶의 균형을 가져오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 관계에서 건강한 균형을 이루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면서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일 때 타인의 약점에 대해 더욱 관대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계에서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람들 간의 균형을 더욱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내면의 균형과 평화는 외부 세계의 부정적인 영향에 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과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삶의 균형을 가져오는 것은 내면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에서 더 건강하고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고 그 에너지를 통합하는 것이 이 과정의 기본입니다. 내면의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은 외부 세계에 대해 더욱 평화롭고 차분하며 객관적인 관점을 갖게 합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삶에 더 많은 균형과 조화가 찾아오고 이는 깊은 내면의 평화와 외부의 균형을 가져다 줍니다. 사업 창의성 향상. 칼 융의 그림자 개념은 개인이 억압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잠재의식의 측면을 나타냅니다. 윤근 그림자가 개인의 영적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대개 창의적인 장애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림자에 맞서고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잠재의식의 잠재력을 해방하면 창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자의 에너지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을 때 내면의 잠재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제거되고 당신의 창의력이 드러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술적 표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창의적인 해결책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종종 잠재의식과 의식 사이의 깊은 상호작용의 산물입니다. 윤게 따르면 잠재의식 세계는 억압된 감정과 생각이 존재하는 고시자 창의적인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사람들이 그림자의 지배를 받을 때 억압된 감정과 믿음이 정신적 장애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잠재의식 속에 이러한 창의적인 잠재력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림자와 마주하고 통합할수록 잠재의식 속 창의성의 원천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림자의 에너지를 해방하면 이 창의적 잠재력이 흐르기 시작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창의적 장벽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창의성의 증가는 내면의 자유의 결과입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면 내면의 두려움과 한계가 사라지고 더욱 열린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림자와 화해함으로써 마음에 막힌 부분이 드러나고 이는 더욱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이끕니다. 내면의 균형을 이루면 외부 세계에서 더욱 창의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식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림자의 지배를 받을 때 종종 일상에 갇혀 창의적인 사고에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받아들이면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잠재력을 깨닫는 것은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개발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창의성의 증가는 개인의 상상력과 직관력 강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면 잠재의식 깊숙이 파고들어 그 안에 숨겨진 창의적인 에너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상상력을 확장하고 직관적 인식을 향상시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으면 논리적이고 자신감 있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습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는 창의성을 제한합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면 잠재의식 속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흐름에 더 가까워지고 더욱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합니다. 상상력은 의식의 통제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창의성은 내면의 힘과 잠재력을 발견하는 결과로도 향상됩니다. 사람들은 내면의 갈등과 억압된 감정이 창의성을 가로막기 때문에 자신의 창의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창의성이 막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림자와 마주하면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내면의 잠재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술적 표현의 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면 생각과 두려움을 제한하는 대신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그림자 에너지가 당신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당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림자에 맞서면 잠재의식 속 장애물이 사라지고 창의력의 한계도 사라집니다. 내면의 세계와 화해하면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창의력의 향상은 예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6. 더 깊은 내면의 평화. 칼 융의 그림자 이론은 사람의 내면에 억압되어 잠재의식에 축적되는 감정적 부담을 표현한 것입니다. 윤근 그림자가 개인의 영적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불안, 그리고 내면의 갈등으로 나타나 외부 세계에 반영된다고 말합니다. 그림자에 맞서고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은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의 에너지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내면의 변화와 깊은 평화의 신호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과 화해할 때 마음의 혼돈은 줄어들고 더 깊은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먼저 자신의 두려움, 억압된 감정, 그리고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과정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어두운 면에서 도망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이러한 면들이 직면하기 어렵고 두려움과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게 따르면 이러한 두려움에 맞서고 평화를 이루는 것은 개인적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 평화의 열쇠입니다. 그림자와 평화를 이루면 오래된 두려움과 한계는 수용으로 대체됩니다. 이러한 수용은 과거의 갈등과 감정적 부담이 더 이상 마음과 영혼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면 세계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면서 모든 것이 온전함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수용은 내면의 평화를 더욱 깊게 합니다. 개인의 영적 세계의 균형이 이루어짐에 따라 내면의 평화는 더욱 깊어집니다. 융의 이론에서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영혼이 온전함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 온전함은 내면의 갈등과 모순이 종식되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완전함을 느끼고 자신과 평화를 이룰 때 내면의 평화는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죄책감, 후회, 분노, 두려움과 같은 과거의 감정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방은 영적 정화로 이어지고 개인은 내면의 평화를 되찾습니다. 감정적 균형을 이루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이 흐름은 내면의 평화를 반영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얻으면 삶의 모든 측면에서 더 차분하고 건강하며 평화로운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타인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외부로 퍼져나가는 평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의 에너지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신적, 감정적 균형뿐만 아니라 육체적 평화까지 가져다 줍니다. 윤근 영혼과 육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내면의 평화는 또한 몸을 이완시켜 줍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와 평화롭지 않을 때 감정적, 정신적 긴장은 신체의 불편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에 맞서면 이러한 신체적 긴장이 완화됩니다. 내면의 평화가 증가하면 신체의 자연 치유 과정이 가속화됩니다. 내면의 균형을 찾으면 신체는 더 건강하고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도 향상시킵니다. 내면의 평화가 증가하는 것은 또한 개인의 영적 성숙 과정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개인이 더 깊은 자기인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자신 안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이는 자존감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윤근 개인이
자기 인식에 도달하면 내면의 평화에 도달한다고 말합니다. 자존감과 내면의 평화의 연결은 사람을 더 강하고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신만의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 외부 세계의 혼돈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을 더 차분하게 평가하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의 에너지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당신이 깊은 내면의 평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감정적, 정신적, 육체적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내면의 평화가 깊어질수록 개인은 더 강해지고 균형 잡히고 평화로워집니다. 이 평화는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과거를 놓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순간을 받아들이고 모든 상황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평화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 이 평화는 자신과 세상 모두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7. 개인적 성장과 발달. 칼 융의 그림자 개념은 개인적 발달을 심도 있게 탐구해야 할 영역으로 부각됩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개인이 잠재의식 속에서 억압하고 거부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측면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측면들은 우리 개인의 정체성의 일부이지만 사회의 기대, 가족의 압력 또는 개인적인 두려움 때문에 의식적으로는 대개 무시됩니다. 그러나 그림자의 에너지는 잠재의식 속에 계속 남아 개인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압력은 개인적 발달을 제한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마주하고 통합하는 것은 개인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그림자가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개인적 성장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이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고 발전의 기회를 발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개인적 성장은 각 개인이 자신을 이해하고 발전시키고 삶을 더 만족스럽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대개 내적 갈등과 잠재의식의 압력에 의해 방해받습니다. 그림자를 통제하지 못하면 이러한 장애물 대부분은 사라집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그와 화해하는 것은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벽을 허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하고 개인을 더욱 자유롭고 열린 마음으로 만듭니다. 윤기 말했듯이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지 않으면 빛을 찾을 수 없다. 그림자와 마주하고 받아들일 때만 진정한 개인적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의 관계에 대한 더 깊은 인식과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더 넓은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특정한 패턴, 역할, 정체성에 갇히곤 합니다. 개인적 발전은 단순히 내면의 과정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타인의 어두운 면과 모순을 더 깊이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감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관계에 대한 더 건강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도록 해줍니다. 그림자의 에너지가 당신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외부 세계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관대하며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 그들도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개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확장합니다. 개인적 발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과거의 상처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트라우마와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억압은 잠재의식 속에 계속 존재하고 개인의 영적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에 개인적 성장을 저해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이것이 즉각적인 해결책이나 치유 과정은 아니지만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과거의 실수, 죄책감, 후회와 화해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용서할 때 내면과 외면 모두에서 더 개방적이고 평화로운 사람이 됩니다. 개인적 성장은 또한 더 높은 수준의 자기인식에 도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면
자신의 잠재의식과 내면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자기 인식이 향상됩니다. 그림자가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개인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윤게 따르면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모든 측면을 받아들이고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모두와 화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적 발전이 정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개인적 발전의 여정에서 내면의 평화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더 강하고 성숙한 개인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림자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은 자신을 제한하는 두려움, 억압된 감정, 그리고 신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개인적 성장을 가속화하는 요인입니다. 내면의 잠재력을 해방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87 개인적 정신적 자유. 칼 융의 그림자 개념은 인간 심리학에 대한 가장 깊고 강력한 이해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그림자는 개인이 잠재의식 속으로 밀어넣고 억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맞서려고 하는 측면입니다. 윤근 개인이 자신의 어두운 면과 마주하지 않는 한 이러한 측면은 잠재의식 속의 힘으로 남아 개인의 삶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림자의 에너지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당신의 개인적, 정신적 자유가 시작되었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자유는 외부 세계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의 모든 압력과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고 내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개인적 자유는 일반적으로 외부 요인으로부터 독립된 상태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융의 관점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개인이 외부 세계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서 깊은 자유를 찾을 때 가능합니다. 사람이 내면에 억압된 두려움, 분노, 약점, 그리고 다른 어두운 측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러한 측면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림자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는 지점에서 당신은 내면에서 더 큰 안도감과 평화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두려움과 억압된 감정들이 더 이상 의식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적 자유는 더 깊은 차원을 가리킵니다. 개인의 영적 발전은 외부 세계의 사건들뿐만 아니라 내면의 여정에 의해서도 형성됩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내면의 영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이 측면을 발견하는 것이 개인이 자신과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영적 자유는 이러한 발견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개인적인 두려움뿐만 아니라 영적 잠재력에도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그림자와 화해할 때 더욱 통합되고 균형 잡힌 느낌을 받습니다. 영적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여정을 더욱 명확하게 보고 내면의 인도를 따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먼저 내면의 모든 제약과 제한을 제거해야 합니다. 융은 그림자가 이러한 제약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잠재의식 속에서 경험하고 억압하는 측면들에서 비롯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에너지와 화해하지 못하면 삶에 대한 압박감과 통제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이러한 압박감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사람은 내면의 자유를 얻습니다. 두려움, 분노, 실망은 그들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서적, 심리적 장애물을 받아들이고 마주함으로써 인간의 정신은 진정으로 해방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회나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적 가치와 진실에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의 의미에 도달하게 됩니다. 개인적, 정신적 자유는 이러한 내면적 정체성을 완전히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적인 자율성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는 외부 세계에서 행동할 때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면에 자유를 얻음으로써 사람은 외부 세계의 관계에서 더 건강하고 독창적이며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개인이 타인과 더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이끕니다. 이를 위해서는 타인에 대해 더욱 공감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제 자신의 내면의 어두운 면과 화해했기에 타인 또한 자신의 어두운 면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존중합니다. 이는 타인에게 반영되는 영적 자유의 효과입니다. 내면의 자유를 얻은 사람은 타인도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의 에너지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일종의 자유의 정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개인적, 영적 영역 모두에서 당신을 제한하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견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내면과 외면 모두에서 더욱 독립적이고 독창적이며 평화로운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영적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윤기 강조했듯이 진정한 자유는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을 때 찾아온다. 이것은 개인적이면서도 영적인 혁명이며 이 혁명은 그림자를 마주하고 받아들일 때만 일어납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이 말하는 그림자가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징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결제를 통해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